이제부터 같이 볼 이 코시 수열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좀 당황하실 그런 개념일 겁니다. 제 코시 수열이라는 게 뭐며 어떤 의의가 있는지. 지난 파트에서 수열의 극한을 얘기를 했잖아요. 정의를 보셨는데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결국 AN이라는 수열이 극한값을 가지면 그러면 수렴한다라고 한다. AN이 극한값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얘는 발산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수열이라는 걸 다룰 때 말이죠, 이 수열의 극한값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수렴할 거냐 발산할 거냐라는 것을 판가름해야 될 때가 사실 되게 또 많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전혀 새로운 수열이라는 걸 접했어요. 얘가 대체 수렴할 거냐 발산할 거냐. 수렴한데? 그럼 극한값 구해보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우주의 바깥으로 나가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는 우주의 안에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주의 끝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수열의 극한값이 뭔지는 지금 몰라요. 극한값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값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 수열의 수렴성을 어떻게 우리는 판가름해 볼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우주에다 쐈다고 해보죠. 우주선이 우주에서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우주선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 우주선이 결과적으로 언젠가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멈추지는 않고 그냥 계속 속도는 줄어들긴 하는데 어쨌든 계속 앞으로 나아가긴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그 우주의 속도가 줄어드는 그 속도를 우리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열도 똑같아요. 수열이 있어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항이 점점 막 증가하는, 단조 증가는, 순 증가는 그 증가하는 함수면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렇죠? 무한 발산하고. 근데 이게 항이 진행이 될수록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소하는 이 항들이 서로 항들이 그 값이 서로 그 차이가 감소하는 속도를 우리가 봐주면 결국 이 수열이 결국에는 수렴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줄어들긴 하지만 발산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판가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코시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코시 수열이라는 게 그 항들 간의 줄어드는 속도 있죠. 그 항들 간의 줄어드는 속도가 이 수열이 결국 수렴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갖게 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수열을 우리는 코시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값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단순히 이 항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수열이 결과적으로 수렴할 것인지 발산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요 코시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어떤 수열이 코시 수열이다.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을 모른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수렴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요 정의를 같이 보시면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자, for every epsilon에 대해서 for every epsilon입니다. for every epsilon에 대해서 n이라는 기준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n이라는 걸 잡아줘서 이 n 이상인 m 임의의 m과 n은 요 둘의 차이가 항상 요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엡실론을 1로 잡았다. 그랬었을 때 요 선부터는 요 차이가 요 1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요 포인트 n1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거보다 더 작게 하고 싶어. 엡실론을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또 이것에 대응되는 그러한 라지 n이라는 게 잡혀서 이런 데 잡혀가지고 라지 n2라는 게 잡혀가지고 또 간격이 2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그렇게 잡을 수 있더라. 4분의 1보다 작게 하고 싶은데 그게 대략 이쯤부터는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for every epsilon에 대해서 항상 이러한 기준 n이라는 것을 정말 잡아줄 수 있더라. 그래서 그것보다 큰 것이라면 어떠한 항 두 개를 잡아도 항상 그 두 항의 간격은 이 엡실론보다 작게 한다는 것이죠. for every. 수열의 극한을 얘기를 할 때
수열의 극한은 극한값이라는 걸 언급을 했었죠. A라는 것을 잡아줬었죠. 그래서 A로 수렴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극한값을 잡아주는 것이 수열의 본래 그 수렴 정의였다 치면은, 이 코시 수열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라는 건 언급도 되지 않죠. 이게 지금 극한값이 뭔지는 몰라요. 다만 이 수열이 수렴하냐 안 하냐 라는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념을 하나 정의를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렴할 수밖에 없는 수열의 그 성질을 포착해준 그러한 개념이 바로 코시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